최근에 1, 2년 사이에 많이 좀 바뀌었어요. 또 흐름이. 그 지역민들 뭐 찬성한다는 뉴스도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 환경부도 허가를 했고 이게 사실 또 뭐 공약 비슷하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거기 입장도 엇갈리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니면은 어떤 동의가 더 뭐 많아진 건가요? 이게 그 케이블카 이슈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슈라서 올해 이제 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환경부가 이렇게 좀 이런 조건부 허가도 냈고 그다음에 그 아마 지역에서도 지역민들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지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이런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이제 지역 소멸 이런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케이블카와 같은 큰 이슈, 큰 이벤트를 좀 지역에 들어오면 그래도 관광객이 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으로 좀 지역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민들의 입장, 뭐 득실, 거기다 환경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네. 이번에 그럼 어떻게 그 환경부에서 조건부 통과하면은 그런 걸 다 검토를 했다는 뜻인데 잘못했나요? 네. 근데 사실 2019년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가 아니고 부동의를 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상부 스테이션 위치가 좀 달라지고 몇 가지 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수준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조건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지금의 환경부가 과거의 환경부와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의 이 환경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해 준 거는 사실 매우 정치적이고 좀 야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비는 굉장히 네. 그 공격적인 표현인데.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한?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적인 그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로 보자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이미 이제 환경부 장관이 환경 국가의 여러 전문 검토 연구 기관의 자료를 보고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 5개의 전문 연구 기관에서 지금 제출된 이 오색 케이블카 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뭔가 그 개선하는데 영향 저감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을 지금 부정하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사실 이것은 지난 대선과 그다음에 그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개발의 열망과 이슈에서 무조건 개발 사업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수해내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정부가 태도를 바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말씀하신 그 최 전문의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있고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이제 그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자연공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지키면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케이블카를 진행하자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한 마디만 더 하자면요. 네. 이제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착공을 하고 이렇게 실제 운행이 들어간 상황이 되었으면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을 고려해서 좀 생태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걸로 또 뭔가 좀 도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이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환경부가 이번에 입지 타당성 측면에서는 검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검토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이미 예전에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 변경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되게 좀 법적인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견한 사항에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2가지가 악어산대 식생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처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그 사업을 바꾸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앞으로 산적한 그런 법적인 싸움 또는 논란의 과정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환경의 규제를 제대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 별도의 어떤 장치인데 이것을 스스로 이제 무력화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실제로 자초되거나 또는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타당성 쪽을 주로 봤는데요. 사업 타당성 쪽도 한번 보죠.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영국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영국입니다. 자, 오색 케이블카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설악 오색 케이블카의 추진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탐방객 분산을 통한 자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공익성 확보하고 그리고 침체된 설악권 경기 활성화를 뽑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색 케이블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오색 케이블카의 친환경적인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일부 훼손할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이후에도 복원이 가능한 일시 훼손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점을 반영해서 환경부는 법적 보호종이나 또 법적 보호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상부 정류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그리고 사후평가 기간도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이 조건 하에서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관람 위주의 설치를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덩그러니 케이블카만 있다. 이게 관광 사업이 잘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특정 지역에 관광시설이 들어오면 그 해당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사실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오색 케이블카의 경우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오색 케이블카의 설치 목적이나 용도를 고려해 볼 때는 이 편의시설 설치를 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편의시설 부족으로 오색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오색 케이블카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공익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생태 친환경적이고 생태 중심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남아공 테이블 마운틴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한테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을 하고 또 국립공원 내에서 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조성함으로써 오색 케이블카의 그 편의시설을 좀 최소화하더라도 이 이용객들이 왜 이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지에 대한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의식에 대한 전환과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면 이거 이외에 뭐 추가 시설이 없더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설치비가 1,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이 사업계획 첫 수립 당시에는 약 한 500억 원 정도의 그 사업비로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 및 그리고 또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약 1,000억 원 가까이 증가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양양군이나 강원도가 사실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상황이라서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쉽게 조달을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을 무리해서 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한국 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색 케이블카 설치로서 약 1,500억 가까이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약 1,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케이블카 운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연간 지역에서 약 100억 원 가까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게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면 처음에 반짝 특수에 그칠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사실 반짝 특수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색 케이블카 산업이
단짝 특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로 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오색 케이블카로 인한 수익 창출의 방점을 짓기보다는 이 가치 창출에 조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색 케이블카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이 사업 주체의 의식 전환과 사업을 운영하는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색 케이블카. 많은 분들의 걱정과 또 염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과 지역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제 한 마리 토끼를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이 경제적 실효성과 그리고 환경 훼손 최소화라는 이런 기본적인 취지를 반드시 이해하는 그 사업 주체의 책임감과 철학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객들도 이 의식 전환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요즘 미닝아웃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관광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사업 주체는 이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 친환경적인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이용객도 마찬가지로 이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의식 있는 관광 행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 전국의 모든 케이블카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논의되는 사업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 점은 꼭 짚고 지켜보자 한 말씀씩만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의 조건부 동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서 개발을 좀 도모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 세계에서는 설악산도 가능한데 왜 우리가 안 되겠냐라는 그런 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40년 묵은 그 해묵은 갈등과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딱 빗장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친환경적인 경제 발전이고 지역 활성화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좀 과도한 욕심과 욕구를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생산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저도 오색 케이블카 이 조성이 그 예전에 했던 그 무분별한 그 개발의 그런 신호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들,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뭐 경제적 타당성 이런 걸 좀 더 객관적인 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한 다음에 그 케이블카 사업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 그다음에 지자체, 또 정부가 좀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